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종강이네요. 이제 오늘이 14주차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은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줌 수업으로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학기 동안 이 데이터 통신 정말 어려운 과목, 헷갈리는 과목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거 왜 배워야 되지? 뭐 이렇게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학문이나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 듣고 배운다라 그러면 그건 사실은 그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공부한다는 건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 통신도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회사에 나가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냐? 사실은 학교에서 학문을 배운다라는 거는 실무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하나 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다 밑거름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 사회생활을 돕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대체 통신이라는 것이 특히 이 시대 또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통신이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그렇게 만족을 해준다라 그러면 저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또 한 과목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근거리 통신망 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하나하나 어떤 요소 기술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요소 기술은 다 배웠고 이것 그 요소 기술들이 모여서 어떤 큰 통신망 네트워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통신망보다는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네트워크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는 네트워크도 하나의 이제 그 활용하는 어떤 네트워크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제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것도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종합정보통신망은 이제 원어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용어를 그대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Integrated 집약된 서비스를 해주는 디지털 신호 형태의 네트워크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ISDN이란 지금 우리가 데이터, 영상, 문자, 어떤 뭐 음성 뭐 모든 정보들을 갖다가 전부 다 통신망을 지금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지금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교과서에 지금 이제 35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종강 마지막 강의하는 내용까지는 이 교과서를 갖다 여러분들이 굳이 들여다보실 필요 없어요. 또 교과서에도 또
중간중간에 좀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거 없이 제가 강의하는 이 슬라이드 내용만 그 공부하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정보통신망의 이제 개념도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뭐 언뜻 그냥 뜯어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PC라든지 전화라든지 또 이제 뭐 PBX라는 게 이제 그 사설 교환기라는 어떤 전화망이라든지 또 여기 지금 랜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학교에 가면 실습실이 많고요. 또 뭐 회사에 가면은 또 개인들이 다 지금 그 PC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통신망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랜이라는 걸로 구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뭐 어떤 사용자든지 간에 이제 사용자들이 다 이렇게 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에 그 보시면 그 여기에 지금 그 연결되어 있는 이제 통신망에는 뭐 패켓망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그냥 흔히 인터넷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지금 그 패켓망이죠. 또 회선교환망도 배웠고요. 기타망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는 통신망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하나하나 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ISDN 앞에 또 B자가 붙었습니다. B자가. 이 B자는 이제 그 브로드밴드의 약자입니다.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가 무슨 뜻이죠? 우리 배웠잖아요. 베이스밴드, 브로드밴드라는 거를 학기 초에 배웠죠. 광대역이라고 배웠었죠. 베이스밴드는 짧은 거리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브로드밴드는 뭐 저 우주, 태양계 바깥에까지도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광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ISDN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또 활용을 하는데 훨씬 더 응용 범위나 통신 속도나 모든 것들을 개선을 하고 TV 같은 것들은 아주 뭐 고화질 TV를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뭐 그렇게 또 발전된 통신망을 BISD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지금 말씀드리는 ISDN, BISDN 시대가 이미 흘러가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ISDN에서 활용하는 그 전송 기술이 있는데 그 전송 기술의 이름을 ATM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ATM 그러면 뭐를 떠올려요? ATM 은행 CD기 CD기라는 안 되죠. 현금 입출금기를 얘기하죠. 거기에서 ATM 현금 입출금기에 뭐 우리가 하여튼 지금 CD라는 게 별로 없어요. CD는 캐시 디스펜서라고 합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 그냥 현금을 지급만 해주는 그 장비를 썼었어요. 옛날에 은행에서는. 근데 지금 ATM은 뭡니까? 오토매틱 텔러스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라라는 창구에 가면 은행 창구에 가면 텔라라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자동화시킨 기계다 해서 이제 오토매틱 텔러스 머신, 자동화된 텔라의 기계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의 그 ATM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싱크로노스 트랜스포 모드라는 거의 약자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비동기 전송 모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동기 전송 모드 방식은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BISDN에서는 ATM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그럼 ATM 방식의 기술이나 장단점이나 특징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우리 교과서에 그 361페이지, 362페이지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그 교과서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광대역 통신망이라 통합망. 저도 이제 용어가 헷갈립니다. 종합정보통신망. 그 다음에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그 다음에는 또 광대역 통합망이라는 용어로 비슷비슷한 용어가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지금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대역 통합망은 이제 BCN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통신을 이왕 배우셨으니까 요 C자는 그 소문자로 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대문자로 BCN 그러면은 이 광대역 통신망, 통합망이라는 뜻보다 다른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BCN의 그 원어는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입니다. 광대역이라는 뜻이죠. 컨버전스는 융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망. 광대역 융합망 또는 광대역 통합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배웠던 BISDM보다도 훨씬 더 앞선 이제 그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 구현과 IT 신성장 동력의 핵심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통신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마트폰부터 또 모든 기기가 다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BCN은 그 국제 표준인 그 NGN의 그 통신과 방송의 그 융합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서 만들어진 그런 신조어인데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 여기서 차세대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제 BCN이라는 게 차세대 네트워크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ISDN, BISDN보다는 훨씬 더 획기적인 망 개념이 되겠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은 뭐 한 두 가지 정도 여기 알아두셨으면 하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죠. BISDN의 특징 및 발전 방향 보면 죄송합니다. BCN 그 BCN은 그 주소 체계를 IPv6를 쓴다. 자, 이 전주에 그 우리 주소 체계를 IPv4라는 거하고 IPv6를 제가 설명을 했죠. IPv6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어디 PC 앞에서 듣고 있으면 그 PC에도 인터넷 주소 값이 있어요. 그 주소 값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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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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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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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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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2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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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그러면 이 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값이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워낙 PC가 전 세계에 수십억 대가 넘죠. 또 이제 모바일 기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PC 역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IPv4 가지고서는 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IPv6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CN이라는 개념의 통신망에서는 이제 IPv6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플랫폼이라서 어느 통신망이든지 전부 다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영상, 컨텐츠, 센서 뭐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로 발전되는데 이 광대역 통합망 BCN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통신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차세대 어떤 그 개념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BCN 광대역 통합망의 그 개념 구성도인데 뭐 이거는 조금 뭐 한참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여기까지는 그 뭐 공부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광대역 통합망이라는 거 어쨌든 간에 모든 필요로 하는 기기나 사람이나 무슨 기기들이 전부 다 이 통합망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이렇게 보시면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광대역 통합망의 이제 그 서비스 예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봐 드리면 그 이제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하는 서비스에는 뭐 멀티미디어 영상 전화라든지 뭐 통합 메시징이라든지 다자간 통화라든지 다자간 통화, 삼자 통화, 다자간 통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우리 카톡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친구들하고 3명 이상이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나요? 전화라는 개념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카톡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응용한 기술이거든요. 순수한 통신 기술이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자간 통화라는 거는 순수한 통신 기술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순수한 통신 차원에서 그 다자간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 식구들끼리 공동으로 뭔가를 그 서로 의견을 교환할 일 있으면은 카톡망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막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 그것만 가지고서도 서로 대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서로 여러 사람이 동시 통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런 응용 서비스들이 현재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선과 무선의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유선 무선을 통합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그 통신과 방송을 융합하는 서비스. 통신과 방송 융합하는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기 지금 DMB라고 썼는데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이게 대표적인 방송과 그 통신의 융합 서비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 부가가치 통신망은요. 그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가치를 올린 통신망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어떤 이제 통신 사업자로부터 어떤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올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톡. 이것도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통신망은 특정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통신망에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나 어떤 그런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부가를 시켜서 그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그 내야 되겠죠. 그러죠? 돈을 많이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카톡 사용하는데 돈 내나요? 돈 안 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카카오라는 회사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카오를 쓴다라 그래서 지금 그 카카오 쓰는 걸로 돈을 받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뭐를 갖고 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든지 그 카카오에 광고 서비스를 올려서 그 수입으로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보면 조금 좀 짜증나는 일이지만 카카오에 보면은 이제 자꾸 여기에 순수하게 옛날에는 그냥 카카오 그룹 요런 내용만 이렇게 스마트폰에 올라왔었는데 거기 자꾸 이런 광고들이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또 광고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광고라는 게 그거를 꼭 광고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고 내용 중에 어떤 것만 골라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광고를 보고 싶은 사람한테 그 광고만 보여주는 서비스는 이제 초창기입니다. 그걸 하려면 이제 무슨 기술이 발달돼야 될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 사람이 주로 보는 어떤 컨텐츠, 어떤 프로, 이 사람이 쇼핑을 하는 물건을 사는 것들의 어떤 종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특징, 이 사람이 주로 가는 장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가공해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광고를 넣어줘야 되겠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휴일날은 주로 어떤 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휴일날은 어떤 광고를 넣어줘야 되겠다. 평일날은 어떤 광고를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걸 다 그 선별해서 개인별로 광고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통신망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부가가치 통신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차세대 이동 통신망 이거 뭐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죠? ISDN, BISDN, BCN 이런 것들은 유선 통신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선 통신망, 즉 통신 케이블을 이용해서 뭐광 케이블이 됐든 뭐 어떤 케이블이 됐든 하여튼 유선 통신망 하여튼 이 모든 땅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런 전 세계 이런 통신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 유선 통신망이 없이 무선 통신망으로는 전 세계 통신망 만약에 어느 날 전 세계 통신망이 그 유선 통신망이 없어지고 무선으로만 사용을 하려면 다 감당을 못 하죠. 무선을 쓰려 그러면은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공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공위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무선 통신망,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 이동 통신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동 통신망은 지금 마찬가지 점점 그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세대 이동 통신망으로 지금 제가 IMT 2000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이런 용어가 붙여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인터내셔널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2000년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 IMT 2000이라는 거는 2000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져서 2000년도 이후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국제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우리가 그 IMT 2000이라는 이름을 학문적으로 붙여왔습니다. 그때 그 IMT 2000이라는 것이 사용되기 전에는 이제 이동통신망에 어떤 기술을 활용을 했었냐 그러면은 PCS라는 기술과 셀룰러라는 이제 기술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PCS 단말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들어봤을 텐데 그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아빠 엄마 이제 그 나이 되신 분들은 PCS 단말기를 다 압니다. 저도 PCS 단말기를 그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그거를 줘서 그거 갖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또 이제 셀룰러라는 게 있었습니다. 셀룰러. 이게 이동통신의 첫 번째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점점점 발전이 돼서 이제 IMT 2000이라는 기술까지 왔었는데 이제 이거를 3세대 통신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주파수 대역이 높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속도가 빠르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셀룰러나 PCS 기술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만 이제 그 서비스가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IMT2000은 전 세계에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로밍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로밍 서비스.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